어른을 위한 어린 왕자. 인생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특별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 읽었을 책, 어린 왕자. 하지만 그때는 몰랐던 것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65세입니다.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직장에 다녔고 가정을 꾸렸고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퇴직했습니다. 그 후 오래된 책장에서 어린 왕자를 다시 꺼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읽는 그 책은 전혀 다른 책이었습니다. 같은 문장인데 다르게 읽혔습니다.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했던 말, 넌 내가 길들인 것에 대해 책임이 있어. 이 한 문장이 가슴을 후벼팠습니다. 나는 무엇을 길들였는가? 누구를 길들였는가?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 책임을 다했는가?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린 왕자의 세계를 다시 여행하려 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의 눈이 아닌 어른의 눈으로, 인생을 살아본 사람의 눈으로, 상처받고 실패하고 사랑하고 후회했던 우리의 눈으로.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어른이 된다는 것. 어린 왕자는 어른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숫자만 좋아하고 본질은 보지 못한다고. 우리도 그런 어른이 되었을까요? 지난주 손자와 공원에 갔습니다. 손자가 구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구름 토끼 같아요. 저는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구름은 수증기야. 바람에 왜 움직이지? 손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니에요. 구름이 여행하고 싶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구름의 원리만 설명하고 구름의 마음을 상상하지 않게 되었을까?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이런 걸까요? 감각을 잃는 것? 경이로움을 잃는 것? 아닙니다. 진짜 어른은 감각을 잃은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어른은 책임을 다하면서도 경이로움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성적이면서도 따뜻한 사람입니다. 요즘 저는 매일 아침 작은 연습을 합니다. 창문을 열고 하늘을 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무슨 색일까? 오늘의 바람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어린아이처럼.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어린아이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어른과 어린아이를 모두 품는 것입니다. 책임감 있지만 순수하고, 현실적이지만 꿈을 잃지 않고, 지혜롭지만 따뜻한 그런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어른인가요? 당신의 마음은 아직 살아있나요? 두 번째 이야기. 이 장미를 사랑한다는 것. 어린 왕자의 행성에는 장미 한 송이가 있었습니다. 그 장미는 아름다웠지만 까다로웠습니다. 투정을 부렸고 요구가 많았고 어린 왕자를 지치게 했습니다. 결혼한 지 35년, 아내를 보며 가끔 생각합니다. 우리 정말 늙었구나.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흰머리가 많아졌습니다.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금의 아내가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주름 하나하나에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새겨져 있습니다. 웃으며 생긴 주름, 걱정하며 생긴 주름, 울며 생긴 주름. 젊었을 때는 영원히 젊을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모든 것이 유한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유한함이 오히려 모든 것을 소중하게 만든다는 것을. 며칠 전 아내가 물었습니다. 다음 생에도 나와 결혼할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영원히. 아내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아온 두 손의 온기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완벽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사람을 완전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까다로운 장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천 송이의 장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장미는 오직 하나입니다. 당신이 시간을 쏟은, 당신이 정성을 기울인, 당신이 책임을 진 그 하나. 오늘 당신의 장미에게 물을 주었나요?
오늘 당신의 장미에게 너는 내게 소중해라고 말했나요? 사랑은 내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이 관계를 맺는다는 것.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길들인다는 건 관계를 맺는 거야. 매일 같은 시간에 와. 그러면 나는 내가 올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행복해질 거야. 저에게는 5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민호. 매주 금요일 우리는 같은 포장마차에서 만났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안주를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의식이 되었습니다. 20년, 30년, 50년 그 시간들이 쌓여서 우리의 우정을 만들었습니다. 3년 전 민호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말기였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고마웠어. 50년 좋았어. 저도 대답했습니다. 나도 정말 고마웠어.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민호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와 함께 있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저는 생각합니다. 민호라면 뭐라고 했을까?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관계는 육체적 존재를 넘어섭니다.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우리가 길들인 사람은 우리 안에 영원히 삽니다. 여우는 또 말했습니다. 나를 길들이면 나는 울게 될 거야. 내가 떠날 테니까. 하지만 그래도 난 후회하지 않아. 저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헤어짐이 두려워서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민호라는 소중한 친구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몇 명의 진짜 친구가 있나요?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한두 명을 소중히 하세요.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연락을 미루지 마세요. 오늘 친구에게 연락하세요. 잘 지내? 한마디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관계를 이어줍니다. 그 한마디가 외로움을 줄여줍니다. 그 한마디가 사랑을 전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사막의 코둑. 어린 왕자는 사막에 불시착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막에서 그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60세에 퇴직했습니다. 35년간 다니던 회사를 떠났습니다. 퇴직 첫날 아침, 저는 일어나자마자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처음 한 달은 좋았습니다. 늦잠도 자고, TV도 보고, 밀린 독서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달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세 번째 달, 저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무엇이 가장 힘드세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힘들어요. 의사는 약 대신 다른 것을 처방했습니다. 매일 30분씩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앉아 계세요. 저는 반신반의했지만 시도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핸드폰도 끄고 책도 안 읽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5분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10분쯤 지나자 주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아이들 웃음소리. 20분쯤 지나자 내 안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행복한가?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은가? 30분이 되자 이상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공허함은 문제가 아니라 선물이라는 것을, 비어있기에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사막은 텅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가장 맑은 별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당신도 사막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 계획 없는 주말 오후, 아무 목적 없는 산책, 아무 생산성 없는 멍 때리기. 이런 시간들이 사치처럼 느껴진다면 당신은 아직도 바쁨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멈추세요. 비우세요. 그리고 채워지세요. 사막의 침묵이 당신을 치유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이 별을 바라보는 법. 어린 왕자는 밤하늘의 별을 사랑했습니다. 별은 멀리 있습니다. 손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아름답습니다. 55세 때 저는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았습니다. 암 의심, 정밀 검사를 기다리는 2주간 저는 처음으로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곧 죽는다면 내 인생은 의미가 있었나? 후회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갑자기 중요하던 것들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승진, 연봉, 남의 시선, 이런 것들이 사소해 보였습니다. 대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소중해졌습니다. 가족과의 저녁 식사, 친구와의 대화, 아침 햇살. 다행히 암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2주는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는 멀리서 나를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치 우주에서 지구를 보듯 죽음의 관점에서 삶을 보는 법을. 거리를 두고 보니 본질이 보였습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무엇에 시간을 써야 하는지, 누구와 함께해야 하는지. 별은 멀리 있기에 아름답습니다. 삶도 멀리서 보면 본질이 보입니다. 요즘 저는 매일 밤 별을 봅니다. 베란다에 나가서 5분만, 그 5분이 나를 우주와 연결시킵니다. 내 고민이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 존재가 소중해 보입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존재. 별처럼 당신도 그렇습니다. 작지만 빛나는 존재. 자신의 빛을 믿으세요. 그리고 빛나세요. 누군가가 당신을 보며 위로받을 것입니다. 별을 보듯이. 여섯 번째 이야기. 흔들릴 때 가로등지기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1분마다 불을 켜고 껐습니다. 그 행성이 너무 빨리 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도 때로 그렇습니다. 쉴 틈 없이 돌아갑니다. 그러다 갑자기 모든 것이 멈출 때가 있습니다. 저는 58세의 명예퇴직을 권유받았습니다. 사실상 해고였습니다. 처음 한 달은 분노했습니다. 두 번째 달은 우울했습니다. 세 번째 달은 공황이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쯤 지나자 깨달았습니다. 공백은 끝이 아니라 전환점이었다는 것을. 이전의 삶이 끝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지점이었다는 것을. 저는 새로운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아침 루틴. 6시에 일어나서 30분 명상하고 가벼운 운동을 하고 건강한 아침을 먹습니다. 오후 루틴. 산책을 1시간 하고 독서나 취미 활동을 합니다. 저녁 루틴. 가족과 저녁을 먹고 일기를 쓰고 감사한 것 3가지를 기록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했습니다. 하지만 2주쯤 지나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되었습니다. 루틴이 나를 지탱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 같아도 루틴은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삶이 흔들릴 때 우리에게는 닻이 필요합니다. 나의 닻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가족.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은 있었습니다. 둘째, 루틴. 하루의 구조가 나를 안정시켰습니다. 셋째, 가치관. 정직, 성실, 책임. 이런 가치들이 나를 정의했습니다. 당신의 닻은 무엇인가요? 위기가 왔을 때 당신을 지탱해줄 것은 무엇인가요? 미리 알아두세요. 폭풍이 몰아칠 때 닻을 찾으려 하면 늦습니다. 지금 평온할 때 당신의 닻을 확인하세요. 나무는 바람에 흔들립니다. 하지만 부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연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흔들린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살아있습니다. 죽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나무만 바람에 흔들립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7번째 이야기를. 어린 왕자가 만난 사업가는 별을 세며 살았습니다.
5억 162만 2,731개. 그걸 갖고 뭘 하는데요? 어린 왕자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소유할 뿐이야. 사업가는 바빴습니다. 중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없었습니다. 저는 35년간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승진도 했고 돈도 벌었습니다. 하지만 50대 중반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나? 급여?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지위?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한 달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일의 의미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왜 하느냐에 있다는 것을. 이제 저는 더 이상 회사에 다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자원봉사, 멘토링, 블로그, 그림. 이것들은 돈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무언가를 배우고, 세상에 기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당신은 왜 일하나요? 단지 돈 때문인가요? 그 이상은 없나요? 일의 의미를 찾으면 일은 달라집니다. 고역이 아니라 기여가 됩니다.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부담이 아니라 자유가 됩니다. 소유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쁨도 의미가 아닙니다. 진짜 의미는 우리가 부여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8번째 이야기 떠남을 준비하며 뱀은 어린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내가 왔던 곳으로 돌려보낼 수 있어.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습니다. 저는 65세입니다. 삶의 끝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20대 때는 죽음이 추상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죽겠지. 하지만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니 죽음이 구체적으로 느껴집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납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추상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저는 최근 지금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버킷리스트가 아니라 지금 리스트. 죽기 전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하고 싶은 것들. 손주와 캠핑 가기 완료했습니다. 아내와 1박 2일 여행 완료했습니다. 그림 전시회 열기 진행 중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아닌 현재, 언젠가가 아닌 지금. 스티브 잡스는 말했습니다.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는 일을 할 것인가? 저도 이 질문을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명확해집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분리됩니다. 만약 1년밖에 안 남았다면 저는 사소한 일로 화내지 않을 것입니다. 남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미루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할 것입니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렇게 살지 않을까요? 죽음을 생각한다고 우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생각할 때 삶이 더 선명해집니다. 좋은 죽음은 좋은 삶에서 옵니다. 후회 없이 살았다면 어떤 죽음이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 잘 사세요. 오늘 사랑하세요. 지금 감사하세요. 그것이 좋은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9번째 이야기 다시 피어나. 어린 왕자의 장미는 연약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고 추위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왕자가 돌아왔을 때 장미는 여전히 피어 있었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큰 상처를 몇 번 받았습니다. 30대 중반, 사업 실패, 빚이 쌓였고
친구와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그 상처는 깊었습니다. 2년간 우울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상처에서 배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겸손, 나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신중함, 큰 결정을 내릴 때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회복력,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50대 초반, 건강위기, 심장에 문제가 생겨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죽음을 가까이서 느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나를 바꿨습니다.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삶의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상처는 두 가지 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쓰라림의 길, 상처를 안고 살며 원망하고 움츠러드는 길. 다른 하나는 성장의 길, 상처에서 배우고 용서하고 더 강해지는 길. 어느 길을 택할지는 우리가 선택합니다. 저는 성장의 길을 택하려 애썼습니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상처를 받으면 일단 아픕니다. 분노하고 슬퍼하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느낀 후에 질문합니다. 이 상처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 경험을 통해 나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이 상처를 의미로 바꿉니다.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과정이 됩니다.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일어나면 돼. 그리고 다시 시도하면 돼. 실패는 나쁜 게 아니야. 시도하지 않는 게 나쁜 거지. 당신도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들어도, 상처받았어도, 쓰러졌어도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황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오늘 조금이라도 피어나기로 선택하세요. 작은 것부터 아침에 일어나기, 미소 짓기, 산책하기, 작은 피어남이 모여 큰 피어남이 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 그 힘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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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째 이야기. 이 삶의 선물들. 어린 왕자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육 112행성의 해질녘, 장미 한 송이, 여호와의 대화, 평범한 것들이 특별했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진짜 기적은 특별한 날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범한 날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눈을 떴습니다. 기적입니다. 창문을 여니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기적입니다. 아내가 커피를 내려주었습니다.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단지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3년 전부터 저는 매일 저녁 감사 일기를 씁니다. 오늘 감사한 것 3가지, 단 3가지만.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뭘 쓰지? 특별한 일이 없었는데.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눈이 달라졌습니다. 감사할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어제 제가 쓴 것. 첫째, 손자가 전화해서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라고 말해줘서 감사하다. 둘째, 산책 중에 이웃 할머니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서 감사하다. 셋째, 저녁에 아내가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줘서 감사하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하루를 만듭니다.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한 후 삶이 달라졌습니다.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이 더 많이 보입니다. 불평이 줄고 감사가 늘었습니다. 행복이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부 태도에 달려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요즘 저는 가끔 인생 박물관을 엽니다. 실제 박물관이 아니라 상자 하나입니다. 그 안에 제 인생의 중요한 물건들을 담았습니다. 첫 직장 명함, 결혼식 초대장, 아이들의 첫 그림, 아버지가 주신 시계, 아내가 쓴 첫 편지, 손주의 첫 사진, 별것 아닌 물건들입니다. 하지만 각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명함을 보면
설레던 첫 출근이 떠오릅니다. 초대장을 보면 아내의 드레스가 떠오릅니다. 그림을 보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이 물건들이 제 인생을 말해줍니다. 당신도 만들어 보세요. 당신의 인생 박물관을 작은 상자 하나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 열어보세요.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이뤘는지를. 그것이 당신에게 힘을 줄 것입니다. 관점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결핍에 초점을 맞추면 불행합니다. 선물에 초점을 맞추면 감사합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1번째 이야기. 과거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 어린 왕자는 여행을 마치고 자기 별로 돌아갔습니다. 같은 별이지만 그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행이 그를 바꿨습니다. 우리도 인생이라는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가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편지를 쓰려 합니다. 65세의 제가 25세의 저에게, 사랑하는 젊은 나에게. 안녕. 40년 후의 너야. 먼저 말하고 싶은 건 너는 잘했어. 완벽하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어. 실수도 많이 했지만 배웠어. 지금 너는 자책하고 있겠지.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그때 그랬을까? 하지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때 너는 그게 최선이었다는 것을. 너는 지금 조급해하고 있어.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인정받고 싶고,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인생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라는 것을. 서두르지 마. 천천히 가도 괜찮아. 내 속도로 가. 남과 비교하지 마. 각자의 여정은 다른 거야. 지금 너는 일에 올인하고 있어. 하지만 40년 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건 일이 아니야. 관계야. 가족,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 주말에 일하는 대신 가족과 시간을 보내. 야근하는 대신 친구와 술 한잔해. 관계에 투자해. 그것이 내 인생의 진짜 재산이 될 거야. 너는 지금 실패가 무서워. 하지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배움이라는 것을. 나는 많이 실패했어. 사업도 망했고, 투자도 잘못했고, 관계도 깨졌어. 하지만 그 실패들이 나를 만들었어. 더 지혜롭게, 더 겸손하게, 더 강하게. 실패 없이는 성장도 없어. 그러니 시도해. 두려워하지 말고. 최악의 경우에도 넌 살아남을 거야. 건강을 돌봐. 젊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겨. 하지만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찾기 어려워. 지금부터 건강을 챙겨.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잘 먹고, 충분히 자. 그리고 지금을 살아. 미래를 준비하되 현재를 희생하지 마. 나중에 행복해질 거야가 아니라 지금 행복하자. 나중은 영원히 오지 않아. 오직 지금만 있어. 사랑을 표현해. 부모님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사랑해. 고마워. 내가 소중해. 이 말들을 아끼지 마. 나중에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 그때 후회해도 늦어. 지금 말해. 오늘 말해. 자주 말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충분히 잘 될 거야. 넘어지겠지만 다시 일어설 거야. 상처받겠지만 치유될 거야. 힘들 때도 있겠지만 견딜 수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사람들이 도와줄 거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할 거야. 믿어. 너 자신을, 삶을, 미래를. 65세의 나는 25세의 너에게 말해줄 수 있어. 모든 것이 정말로 잘 될 거야. 사랑을 담아. 미래의 너. 12번째 이야기. 어린 왕자는 어디에 있나? 어린 왕자는 떠났습니다. 육체로는 보이지 않지만 조종사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남았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마다 조종사는 어린 왕자를 떠올렸습니다. 별 중 하나에서 웃고 있을 그를. 그래서 모든 별이 웃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책을 쓰며
저는 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65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후회도 있고, 자랑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상처도 받았고, 행복도 느꼈습니다. 실패도 했고, 성공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나는 살았습니다. 완전히, 최선을 다해. 저는 이제 압니다. 어린 왕자는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어린아이, 순수했던 그 시절, 꿈꾸던 그 마음, 그것이 어린 왕자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왕자를 다시 만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어른이 되는 길입니다. 지난주, 손자와 공원에 갔습니다. 손자가 달려가며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민들레예요. 풀어봐요. 저는 민들레 홀씨를 풀었습니다. 하얀 씨앗들이 바람에 날아갔습니다. 어디로 가요? 손자가 물었습니다. 새로운 곳에 가서 꽃을 피울 거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도 민들레 같아요. 할아버지 이야기가 저한테 날아왔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민들레가 되는 것이라고. 씨앗을 날려보내는 것, 자신이 배운 것을, 경험한 것을, 사랑한 것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 그리고 그 씨앗들이 어딘가에서 꽃을 피울 것을 믿는 것.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배운 것을 나누세요. 당신이 경험한 것을 전하세요. 당신의 사랑을 씨앗처럼 날려보내세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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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이제 우리의 여행이 끝나갑니다. 하지만 진짜 여행은 지금부터입니다. 당신의 여행은, 어린 왕자는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마음으로만 볼 수 있어. 마음의 눈을 뜨세요. 그러면 보일 것입니다. 일상 속, 기적이, 관계 속, 사랑이, 상처 속, 성장이, 평범함 속, 특별함이. 오늘 밤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별을 보세요. 그리고 미소 지으세요. 어린 왕자가 그곳 어딘가에서 당신을 보며 웃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안의 어린 왕자도 조용히 미소 지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별이 당신에게 말합니다. 안녕 친구. 오늘도 잘 살아줘서 고마워.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에게 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당신의 별이 오늘도 빛나기를. 안녕히 계세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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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이 오디오북은 어른을 위한 어린 왕자 인생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의 핵심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완전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책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당신의 어린 왕자는 누구인가요? 당신의 장미는 누구인가요? 우리는 모두 같은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마음으로만 볼 수 있다는 것을. 좋은 하루 되세요. 아니, 좋은 인생 되세요.